하나, 둘, 셋, 넷. 자, 입장. 자, 시작합니다. 자, 마이크 차시고요. 마이크 차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찼습니다. 자, 한참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뻔뻔한 테레비의 안태정. 김준영입니다. 네, 저희 그러면 뻔뻔한 쭉 가게. 네. 네, 뻔뻔한 테레비 또 이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식적으로는 세 번째고요. 네. 비공식적으로는 네 번째네요. 네. 다음에는 그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다음에는 안 해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계속 하고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저 뻔뻔한 테레비 이제 그 전에는 우리 뭐 천연염색에 대한 나주의 천연염색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신나는 문화발전소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문화재를 통해서 문화재 도시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하는 거예요. 네. 자, 밑에 세 번째 거. 해놨었네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오늘 드릴 얘기는 그 문화재형 도시재생 지역 공동체 중심 6차 산업화를 통한 에코뮤지엄에 대한 연구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보면은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수도권하고 네. 광역시 대회하고는 사실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그 연구를 했었던 내용을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 공동체라는 말도 네.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6차 산업, 네. 그리고 에코 뮤지엄,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뒤에 내용이 나오나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지역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공동화 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 주민들의 모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예, 6차 산업. 6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제 1차 산업, 그러니까 생산. 2차 산업 가공. 그리고 3차 산업 서비스. 이거를 이제 융합한 거를 이제 6차 산업이라고. 1, 2, 3차가 같이 함께 있는 네, 걸 네, 6차 산업. 네. 에코 뮤지엄은 뭐예요?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이제 이런 6차 산업 같은 것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자산들을 보여주는 기존에 우리가 아는 박물관과는 약간 좀 차별화된 그런 개념을 이제 보통 에코뮤지엄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거의 에코라고 했었을 때는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코라는 거는 이제 뭐 환경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겠지만은 환경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사는 것과 관련된 모든 문화를 다루고 공간 역시도 건물 같은 이런 소극적인 범위가 아니라 거리도? 마을 전체를 다루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 전체. 그 에코뮤지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냥 단어로만 들어갔을 때 이게 뭐 환경 박물관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도 간혹 계셨는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 전혀 다른 개념이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 아니고 딱 봐도 이제 프랑스 쪽에서 그런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정의한 겁니다.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고. 그럼 지역분들이 모여서 네네. 함께 하는데 생산과 그리고 가공과 서비스를 함께 하면서 그거를 지역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에 대한 연구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했던 연구는 문화 유산을 통해서 어떻게 그 지역의 활성화, 도시 재생 이런 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재를 통해서. 문화재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것이고, 근데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전문가나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라 물론 참여는 하지만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같은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융합하는 산업을 통해서 에코 뮤지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작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다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것이죠. 지역에서 너무 필요한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표지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좋은 생각이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유튜브의 특성이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관객이 없고 저희 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한정없이 할 수 있는데. 뭐 짧게. 네, 제가 오늘 짧게. 이거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 잘하면 1, 2부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거든요.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몇 시간 하시게요? 네, 시간 봐가지고 지금 정확히 4분 40초 정도가 흘렀거든요. 지금 이 표지가 나오잖아. 네, 4분 40초 정도가 흘렀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30분 정도 하고 잠깐 스톱했다가 다음에 뭐 2부를 찍든가. 오늘 우리 안 대표님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또 이게 요즘에 아마 중고등학교가 40분일걸요? 네, 40분 수업이고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30분 정도까지 하고. 30분도 길어? 네, 30분도 길고. 어쨌든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문화재 활용 사업의 주민 참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라는 거를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했고. 사실 이 연구는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었어요. 제가 굉장히 안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진 분야고. 맞아. 관심 가진 분야고 해서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했어. 제안서 준비도 열심히 하고. 그 가격 입찰할 때 가격도 최하로. 왜냐면은 싸게 모십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연구를 제가 한번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공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재밌게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연구의 배경이 이래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역에서 좋은 문화유산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공동체의 경제 활동 및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역에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 그걸 잘 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문화재 활용 사업 현황과 지역 공동체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그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가 문화재 활용 사업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가 이제 연구의 배경입니다. 지역 활성화를 시키자. 제가 연구의 목적까지 좀 본 다음에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문화재 활용 사업과 관련된 주민 참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이 사업의 주체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시스템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하지만 원래 연구인 게 좀 비슷해. 배경하고 목적이. 근데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문화재 활용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적, 인적, 물적 자원을 조사하고 자생적 우수 사례를 파악해서 향후 문화재 활용 사업의 정책 개발이나 방향 정립을 위한 근거 마련이라고 제가 연구 목적을 해놨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문화재청의 지원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지금 아마 12년째인가 13년째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때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4개소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퍼졌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개소 이상에서 전국에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거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문화재 활용 사업을 하는 그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지도 모르는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분도 많죠.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 네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 정말 재밌다 그러면 요즘에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SNS를 통해서 알리지 말라고 해도 그쵸. 하게 퍼나르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운영이 되면은 그걸 통해서 어떤 지역에서 그걸 마중물로 통해서 지역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을 시켜야 그쵸. 자생력을 갖춰서 음, 이 지원이 끊기더라도 음,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모델이 나오지 않았다. 안 했어요. 예, 예.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와야 되는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 활용 사업은 대부분 아주 저가이거나 음,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음, 그럼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다 지원금. 다 지원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문화는 지원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쵸. 우리 다 뭐 문화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문화라는 것이 어떤 수익을 창출해서 그걸로만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이제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 문화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고 그런 거 재단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자생적으로 안 되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 사람도 좋지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수익이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컨텐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는 좀 자생력을 갖춰보자 하는 노력을 갖춰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보인데 이런 자생력을 갖추는 거에 대한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계 전반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지원금을 받아서 그거를 잘 사용하는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 방식이라던가 운영 방식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가령 시장에서 떡볶이를 파는 아줌마는 그 시장에서 떡볶이 파는 거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그거 뭐야? 그 사 먹는 사람이 하죠. 사 먹는 사람이 하는 거죠. 맛있다던가, 그치. 더럽게 맛없다던가. 그러면 이제 그 맛있는 데는 점점 이제 그치. 장사가 잘 될 매출이 뭐 입증해주겠지. 거고. 그렇죠. 근데 문화재 활용 사업은 평가를 원래는 누가 해야 될까요? 참여자나. 참여자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평가를 누가 하냐? 평가 전문위원들이 합니다. 근데 평가 전문위원이라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들이 거의 1년에 걸쳐서 지원되거든요. 그 중에 하루 와요. 활용 사업을 1년 네네네. 동안 하는 하루 거지. 옵니다. 보러. 물론 이제 서류는 검토하지만 활용 사업이라는 게 서류 갖다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서류는, 현장이니까. 그렇죠. 서류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고 현장에 와서 현장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1년 내내 그 사람들이 있어 쳐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 와서 한 2~3시간 보고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점수를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이제 점수 잘 받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자, 이게 좀 부정적으로 갈게요.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걸 찾아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이유보다는 그 2시간이. 심사받는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래서 자생력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운영 방식이라든가 평가 방식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자생력을 확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심사위원한테 그냥 프로그램 잘 짜서 심사위원한테 잘 보여가지고 보조금 잘 운영해서 다음에 또 보조금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 월급 나가야죠. 예, 보조금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조금이 끊기면 그걸 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과 투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쵸.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수익 구조도 없고. 그럼요. 근데 물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그쵸. 있습니다. 네. 뭐 뮤지컬이라던가 그럼요. 뭐 거리를 조성해서
요즘에 뭐 얘기도 뭐 많이 있지만 뭐 대전에 뭐 뿅뿅대도 있고 네. 뭐 광주에 또 뿅뿅거리도 있고 네. 서울에 뭐 이분도 살았지만 뭐 뿅똥 단길 막 이런 데도 이제 있고 그런 데들은 돈 한 푼 안 줘도 이렇게 문화로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라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라는 약간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이런 소재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더 심해지지만 문화 전반에 우리나라가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했나? 요즘에 이거 되게 잘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실 돈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오야 돈 많잖아 우리나라 돈 많아서 문화 부분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지금도 코로나 치고 터졌는데 아니 전 국민한테 돈을 주는 데가 돈을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지금 4천만 원을 들여서 코로나 처음에 이제 뭐 하고 뭐 400이었나? 예, 400이었나 봐요. 4천 그러니까 병원에 2주인가 있으면 4천인가 뭐 그랬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다 무료로 해주고 검사도 다 무료로 해주고 이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냔 말이야. 근데 이런 와중에 있어서 보조금을 이제 지원금 같은 거를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또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보조금의 긍정적인 면은 마중물이 될 수가 있는 거지만 부정적인 면은 이것이 독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립도를 뺏는다? 예, 오히려 자립도를 뺏는 거죠. 만약에 문화 분야나 문화예술 그 문화재 분야에서 한 10년 동안 지원금을 한 푼도 안 주면 안 주겠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뭐 같아요? 돈 버는 거 찾아야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영역으로 가든 예, 아니면 이걸 진짜 비즈니스 그렇죠. 모델로 그렇죠. 팔 수 있는 거를 어떻게든 하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떠날 것 다른 같아. 직업을 떠날 갈 거고 몇몇 남은 정말 특출난 사람들은 거기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할 겁니다. 왜냐? 경쟁자가 많이 없어졌고 자기는 살릴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보조금을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단점을 좀 줄이고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제 관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문화에서 활용 사업하는 이게 약간 전문가 위주로 되어 있어요. 네,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 기관, 전문가 예,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약간 전문가, 전문 그룹 좀 아는 좀 사람들. 아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물론 전문가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누가 하더라도 전문성을 발휘를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데 빠진 게 지역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역과 함께 해서 전문가가 지역과 이제 함께 수익을 창출하고 함께 모델을 만들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지금 나주에 와서도 이제 그거에 네.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서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아, 그렇죠. 예,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근데 이 연결이 안 된 게 전문가의 잘못이냐?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도 물론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지역의 주민들도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경쟁이 얼마나 심해요. 우리 이번에 선거 어저께 어저께 치르고 오늘 새벽에 이제 결과가 판단이 났는데 이 선거 총선 치르기 전까지 그 공약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맨 그냥 남 욕이나 하다고. 응? 그냥 저 헐뜯기나 하고 말이야. 지역에 내려오니까 그게 너무 심해요. 그죠? 전문가들도 그게 너무 심해. 예. 그러니까 저건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날 샌다, 날 새. 지금 7분이야. 우리가 몇 장 못 나갈 것 같아요. 30분까지 할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김밥집 예를 많이 들거든요. 김밥집? 김밥집. 김밥? 자, 김밥. 말아요. 지역에 인구가 한 5만 정도 되는 작은 지역에서 작은 지역에 김밥집이 있는데 김밥집이 뭐 있어봤자 뭐 한 10개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역에. 5만이면 한 5천 명 중에 하나는 김밥 이게 말고. 예, 그래서 김밥집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동네마다 있겠죠. 그런 데는 꼭 마을에는 김밥이 하나 정도 있겠지, 김밥집이. 그렇겠죠. 예, 2개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개가 생기잖아. 그럼 어떻게 돼? 가격 낮추든. 아무튼 둘이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왜냐? 딱 적이 보이잖아. 딱 적이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을 물고 뜯고 죽이고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죠. 나 예. 그런 거 싫어. 저는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사례를 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 지금 서울 인구가 얼마냐? 한 1,500만 되나요? 몰라요. 예. 아무튼 개떼처럼 몰려 사는 그 서울이 있어요. 가장 서울에 김밥집 몇 개 있습니까? 건물마다 김밥 천국, 김밥 천국. 근데 누가 옆에 있는 김밥 천국 신경 쓰나요? 신경을 안 쓰잖아요. 왜냐? 너무 많아.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물고 뜯어봤자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럼 뭐. 실력이에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김밥 뭐 엄청 맵게 한다든가 뭐 김밥을 요즘 되게 다양한 것들이 네, 나오죠. 뭐. 느끼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은 동네에서는 뭐 마요네즈를 많이 넣는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김밥의 수준이 올라가고 차별성을 갖게 되고. 차별성을 갖게 되고 이런 건데 지역에서는 그것이 경쟁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요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쟁하는 방식이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서론이 길었네. 이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문화유산을 통해서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게 이 연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 끝났어. 네네. 난리 났어요. 이거 우리 오늘 포인트까지 들어요? 네네네. 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의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실태 조사도 하고 다른 그래야지. 나라의 지금 상황은 어때? 예, 다른 나라의 사례도 좀 알아보고. 그렇지. 좋은 사례는 뭐가 있나? 네. 우리나라에서 또 잘한 사례가 또 뭐 있나 알아보고. 있을 거.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화적 활용 사업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다양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민 참여 공동체에 대해서도 좀 상황을 좀 살펴보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같이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죠. 지금 21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 배경하고 필요성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 보면은 2020년 인구 절벽 도래 예상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 절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혹시나 이제 그 어떤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 라는 사람들이 한편에 또 있어요. 문제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구 절벽이 아닌데 인구 절벽이라고 한다라는 이제 한 편도 있더라고. 신문에 보니까. 끝까지 그냥 몰아가는 거죠. 네,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안 대표님은 실제로 나주의 지역에 내려와서 보시니까 지금은 이제 혁신도시에 계시지만 이제 혁신도시가 아니라 나주에 이제 부도심도 가고 이제 읍성고도 가고 이제 하잖아요. 어떤 거 같으세요? 전남 뭐 나주뿐만 아니라 전남을 막 돌아다니고 계신데 어떤 거 같으세요? 이런 지금 인구 절벽 현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을 것 그죠? 같고요. 그리고 불안함도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만큼 계속 없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이 좀 슬럼화되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중앙 집권형이었다가 이제 계속 분산화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강제적으로 사람을 모이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은 스스로가 내려올 수 있게 이 지역에 살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될 곳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다면 뭐 진짜 과격하게 얘기해서 저희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건 강제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또 떠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많죠. 더군다나 뭐 인구가 뭐 점점 줄어드는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 멀리 가셨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 조금 멀리 가셨는데 제가 여쭤본 거는 시골 가니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없죠? 조용해서 좋긴 한데 너무 없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보더라도 연령대가 다 높죠. 굉장히 높죠. 그거는 그러니까 혁신 도시는 그렇지 않은데 조금만 나가면 시골이라는 곳 그런 젊은 데로 사람을 보기가 진짜 굉장히 힘들어요. 이 동네만 해도 젊은 사람 보기 되게 힘든 그런 동네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요즘 코로나라 더 없지만은 사람 자체가 별로 없는 이런 형상이 있어서. 근데 서울은 사람이 많죠. 그쵸. 서울은 많은데 지금 지역 같은 그래서 이제 지역 소멸이라는 거예요. 지역에 소멸되고 있고. 그래서 옆에 이제 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젊은 층의 인구가 지역에서 지금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지역에서 점점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우리 한국 지도로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된 게 그 통합민주당 그 지도가 아니고 이게 그 인구에 대해서 분포도를 표시를 한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인구가 없는 데입니다. 저렇게 많아요. 네네, 인구가 점점 이제 굉장히 위험한 고위험되는 지역이 저쪽이 되는 거고 주황색이 뭐 그다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울 쪽은 퍼렇잖아요. 저기는 이제 안정권. 이렇게 포화지 포. 뭐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역에 안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애들도 안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출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출산을 하더라도 거기 그 친구들이 자라서 또 그 지역을 떠나고, 왜냐 지역에 뭐 일자리라던가 그런 것들이 없고 뭐 편의시설 같은 게 부족하고라는 의견이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 근데 지역에 와 보니까 실제로 우리 안 대표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도서관이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한적하고 쓰기도 좋고요. 그리고 큰 영화관이 여기는 영화관이 있고 큰 영화관이 없다고 해도 동네에 무슨 문화센터라던가 그런 데서 영화를 다 공짜로 보여줘요. 요즘에는 지역에서 다 공짜로 보여주고. 근데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없는 이유는 이것도 쉽게 설명해보죠. 지역에 청년이 없는 이유. 만약에 저는 이제 유부남이지만은 안태정이라는 여자와 심준용이라는 남자가 연애를 해. 연애를 해서 되게 기분 나빠요. 아니야. 연애해. 연애를 해. 연애를 했어. 연애를 하는. 근데 어디 촌에 살아. 촌에 살아. 연애를 해. 근데 어디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물레방아 있는 데를 갔어. 아니, 너무 옛날 얘기인가? 너 뭐야? 그냥 동네에 어느 물레방아가 원칙. 동네에 어느 PC방 막 이런 데 간 거예요. 동네 PC방 가. 근데 그 PC방에 들어가면서부터 동네 아저씨가 보고, 야, 너네 둘이 어디 가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너네? 얼레리꼴레리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다 하는 거야.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지역에 있다 보면은. 왜냐면 사람이 워낙 없으니까. 없어서. 아까 김밥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시설이 없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것도 내가 볼 땐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는 걸 뿐이지. 사실 우리 얼마 전에 뿅뿅토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 청년들이 사는 방식. 맞아요. 서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아요. 저도 어쩌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거 했으면 그런 거 알았으면 갔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물론 자기가 무슨 그 대기업 이런 데서 일을 하는 거는 또 안 되겠지. 근데 그것도 사실 나주 같은 데서는 안 되는 게 아니죠.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서 청년들이 안 사는 거는 그 지역에서의 자기의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고 지역이 좋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이제
헐뜯고 남 얘기하고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야? 만날 사람이 심준영밖에 없는 거야. 다른 남자가 없어. 아, 하필이면 내가 사례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아까 그러니까 닮은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맞아. 거 아니야? 그쵸? 맞아. 그것도 맞죠. 안태정밖에 없어. 맞아. 그리고 만약에 만나자가 헤어졌어. 어떻게 할 거야? 이사가 뭐다 사람들이 야 저기 사내연애 같아. 헤어졌디야. 사내연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공개된 사내연애. 비단 여기 얘기가 아니라 서울하고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이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 떠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좀 이렇게 큰 물에서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이게 좀 어감 좀 이게 좀 패러독스이긴 한데 큰 물에서 자신을 이렇게 숨기고 싶은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거기서 충분히 자기의 어떤 문화생활도 즐기고 싶고 그럼.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보충해 주려면 방법은 문화재, 문화 같은 걸 통한 도시재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는 그런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지.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이제 이런 연구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이제 하고 있는데 29분이야. 망했어요.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그래서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재생이 그래서 필요하다. 문화유산, 자산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제가 1부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은 왜 근데 하필이면 문화유산, 문화 이런 걸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문화유산, 문화 같은 것들은 사실 우리의 되게 소중한 것들이잖아요. 이 소중한 것들인데 이 소중한 것들을 막상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정체성인데.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왜 느끼지 못하겠냐? 그거를 직접적으로 저기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기서 직접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고 그 문화재를 통해서 내가 직업을 만들고 내가 뭔가를 생산해낼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그걸 사가고 그런 명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지역에서의 그 문화유산, 문화 자산들이 가치를 더욱더 인정을 받을 것인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이 그런 역할을 하려면 이거는 도시재생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소프트웨어가. 예. 그런 입장에서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뭐 도시재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좋아할 수 있을까가 이제 사실 목적이에요. 예,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융합을 하고 있지만 결국의 목적은 그거고 이 연구도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 근데 사실 이게 들어가는 인트로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 30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오늘이 아니라 아무튼 1부는 여기서 마치겠고 좀 가다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2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뭐부터 시작을 하냐? 이건 너무 완전 지루해 보이는데. 이거 완전 지루해 보여서 안 되겠고, 도시 재생과 마을 기업, 문화유산, 에코미점 이런 개념부터 한번 다음부터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네. 오늘은 이제 일단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점검을 한 거네요.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근데 또 그런 게 필요해. 왜냐면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거를 하게 됐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역은 또 왜 내려왔어? 이런 것들이 다 믹싱돼서 또 이런 걸 도출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부는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또 심 대표님, 심 소장님 걸로 뭐 뵙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한번 또 마무리를 한번 지어주시면 가게. 다음에 뵐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꺼야지. 끄세요? 마이크 빼고. 꺼야 끝날 겁니다. 우리 편집 안 할 거예요. 끄시면 카메라 3대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